다른 많은 것들과 같이 우리 사회는 성별에 관해서도 오랫동안 틀을 정해왔다. 여성 그리고 남성. 그리고 이 둘 중 한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을 어딘가 이상한, 그리고 어쩌면 두려운 시선으로 봐왔던 것 같다. 만화 속 중성적인 캐릭터들을 보면 이걸 알 수 있는데, 오랫동안 만화 속의 평균적인 남자 또는 여자가 아닌 캐릭터들은 어딘가 이상하고 가끔은 사악한 존재들로 우리 기억들에 남아왔다. 애니게를 들여다보자면은 다양한 BL물, 백합물들은 꽤나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적어도 동성애자들의 존재에 대한 인지는 있어왔지만 아무래도 대다수의 BL물과 백합물은 대부분 헤테로 시스젠더 관객의 성적 판타지를 위한 콘텐츠로 쓰일 때가 더 많아왔다. 이런 점에서 은혼의 야교 큐베는 참 마음에 드는 캐릭터다. 내가 본 애니 중에서는 큐베가 평균적인 여자도 남자도 아닌 캐릭터 중 처음으로 성적 판타지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코믹하지만 은근 진중하게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성장하는 정말 인간적인 캐릭터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런 큐베,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한 큐베의 성장기에 대하여 얘기해볼까 한다. 큐베는 애니로는 76화 야규편에서 처음 등장했다. 히지카타와 싸우기 전까지 큐베는 타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인 듯 나왔다. 실제 성별이 밝혀진 후 우리는 큐베의 사정을 듣게 되는데 그 전에 제일 먼저 타에가 큐베를 이렇게 설명한다. 큐베는 몸은 여자지만 마음은 남자야. 여자밖에 사랑할 수 없다고. 큐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큐베가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큐베를 남자같이 키워왔다. 큐베는 이 때문에 본인을 남자라고 세뇌시키며 타에가 말한 몸은 여자지만 남자인 사람이 된 것이다. 사실 단편적으로만 보자면 꽤 단순한 이야기다. 그러나 대사들을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자면 큐베가 가정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보쿠사이가 과거 상황을 설명할 때 덧붙이는 말이 있다. 물론 정말로 남자로 만들어버릴 생각은 아니었지. 이 대사를 곱씹어보며 다시 회상 장면으로 돌아가자면 파빠우에가 말하는 네가 그러고도 남자더냐, 그러고도 사무라이더냐 등의 말은 실제로 남성이 되어라 라는 뜻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나이답게, 남자답게 이런 투의 말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정리해보자면 큐베는 마냥 이렇게 길러진 것이 아닌 원래부터 이러한 성 정체성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큐베 본인의 말로 확실해지는데 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 건 내가 이렇게 된 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내 자신이 약해서 그런 것인데. 큐베 역시 다른 사람의 영향보다는 본인이 자신을 이런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안다. 비정상적인 자신을 원망하는 큐베에게 타에는 따뜻한 말을 건네준다. 큐베, 너는 큐베야. 남자건 여자건 그런 건 상관없는. 이 대사가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 타에의 이 말 덕분에 큐베가 조금 더 자유롭게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타에가 큐베에게 너는 그래도 여자야, 남자야 이런 식의 말을 했다면 큐베는 그냥 그 한 젠더에 국한된 캐릭터로 남지 않았을까? 사실 나는 이때 이 대화를 들으면서 큐베가 애니계의 뻔한 남자같이 길러졌지만 사실은 그냥 츤데레 느낌의 역해 루트를 탈 거라고 생각하고 실망했다. 큐베의 대사를 보면 이제 여자의 몸에 남자 같은 이상한 상태는 해결이 되었고 남들과 같은 홈모노 여자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듯 했다. 하지만 그런 뻔한 루트라면 내가 좋아하는 은혼 그리고 소라치 센세가 아니겠지. 큐베는 이후 아무리 여성스러운 활동들을 해도 평균적인 여성이 되지는 못한다. 큐베의 이런 운명은 사실 야규편 엔딩 때부터 예견된 결과인데 야규편 엔딩이자 은혼 7번째 엔딩인 시그널, 사심 가득한 남자 캐릭터들만 나오는 엔딩인데 여기 큐베가 같이 나온다. 물론 초반에는 큐베가 생물학적인 여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엔딩에 장난을 잘 돋치는 은혼 제작진이 마지막까지 큐베를 남자 캐릭터들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은 어느 정도 의도적이라고 본다. 이때부터 큐베는 다른 여성 캐릭터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견해 준 것이다. 그럼 야규편 그 이후의 큐베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야규편 이후로 큐베를 처음 보는 화는 83화 쇼군 술 접대편. 큐베는 이 화에서 처음으로 원래 입는 옷이 아닌 미니 기모노를 입는다.
이 기세로 88화 소개팅에서는 아유무의 걱정으로 남자들과 소개팅을 하며 남자 공포증이라는 걸 조금 극복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91화 다이어트 편에서는 가슴을 키우기 위해 남모르게 육류를 많이 먹었다는 사실이 아유무에 의해 밝혀진다. 비주얼상으로도 가면 갈수록 큐베의 여성스러운 면모들이 강조되는데 특히 남자 팬들 반응 보니 이 원숭이 편의 큐베를 참 좋아하시더라. 이쁘긴 정말 이쁘다. 이렇게 큐베는 평균적인 여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만큼 오타에를 사랑하는 모습 역시 계속 보인다. 타에를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영장 편에서 봤듯이 플라토닉, 친구를 조금 넘은 이성으로서 이딴 게 아니라 진짜 성적으로 좋아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렇게만 보자면 그럼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시스젠더의 레즈비언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흥미롭게도 소개팅 편에서 아유무의 바벨탑 걱정이 회차가 지날수록 점점 현실화되어 가기 시작한다. 2년 후 사마귀 편에서 큐베는 정말로 그것을 건설한 몸으로 등장한다. 물론 이거는 사마귀일 뿐이고 현실은 아니었지만 이 사마귀가 숙주의 향상심을 기반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보면 큐베의 이런 모습은 어느 정도 본인 마음속의 욕망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가면 갈수록 큐베의 방울 집착증이 계속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큐베는 마냥 보편적인 여자도 남자도 아닌 채 방황한다. 이 모든 것은 큐베의 성 정체성을 본인이 알아내기 위한 긴 여정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큐베의 이런 행동들이 그냥 개그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편이 성전한 편, 큐베의 여정의 정점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다. 수상한 점집에 가게 된 큐베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지금에 이뤄서는 내가 진짜로 되고 싶은 게 백합 캐릭터인지 남장 캐릭터인지도 잘 모르게 되어버려선 그렇게 헤테로 시스젠더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큐베에게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온다. 바로 남자의 몸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몸으로 검술 실력이 더 날카로워지고 타에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 것이다. 타에도 처음으로 주베에게 두근거림을 느끼고 여자로 변한 라이벌 고릴라 역시 타에를 포기한다. 모든 게 순조로운 듯 하지만 큐베는 어딘가 불편함을 느낀다. 다시 만난 점집에게 큐베는 결국 이 불편한 감정을 토로한다. 나는 남자도 하물며 여자도 아니다. 나는 남자답지 않아. 여자답지도 않아. 그저 비열한 쓰레기 자식이지. 이 대사 속에는 물론 본인 때문에 망가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죄책감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큐베의 여정을 살펴보자면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남성적인 남자, 멋있는 남자인 주베가 되었음에도 본인이 남자답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는 결국 남성의 삶을 살아도 본인이 시스젠더의 남자로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런 의미로 생각해본다면 쓰레기 자식이라는 말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몸이 주어져도 남자의 몸이 주어져도 시스젠더로서의 삶에 불편함을 느끼는 본인에 대한 자기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때 성전한 편의 명대사이자 큐베의 성 정체성의 여정, 그리고 이에 따른 자기 혐오의 끝을 내주는 대사를 긴토키가 해준다. 또 같은 답이 나온다고는 할 수 없답니다. 당신은 더 혼란스러운 길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릅니다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분명 당신은 계속 망설이겠죠. 하지만 그거면 괜찮지 않을까요? 남자답다든가 여자답다든가 그런 누군가가 만든 가치관이 당신이 목표한 것이었습니까? 이때 큐베는 깨닫게 된다. 이 불쾌한 감정은 본인이 자신을 향해 두던 칼날들은 모두 남이 만든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남자도 여자도 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사회가 만든 틀은 아무 상관없다고. 본인은 본인 그 자체로만 살면 된다고 말이다. なぜなら彼らは男になろうと女になろうと関係ない。男らしく生きるつもりも女らしく生きるつもりもない。自分らしく生きようとする者たちだからだ。 그렇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본인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게 된 큐베가 당차게 말한다. 僕は10兵衛なんかじゃない。男でも女でもない。僕は10-1は
野球キューベだ。 여기서 10빼기 1은 일본어 말장난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이라는 완벽히 떨어지는 짝수의 숫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할 수도 불완전할 수도 생각할 수 있는 규이자 큐. 본인의 이름이자 아이덴티티를 인정하게 된 큐베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대사이기도 하다. 성전 한 편에서 주베의 성우를 똑같이 쓴 것에도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여자의 몸일 때도 남자의 몸일 때도 큐베는 그저 계속 큐베여 왔던 것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큐베가 성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큐베 성 정체성이 뭔데? 일단 타인인 내가 자세하게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논 바이너리라고는 판단 내려도 될 것 같다. 큐베의 정확한 성 정체성보다는 큐베가 이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이기로 하기까지의 여정에 나는 중점을 두고 싶다. 은혼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캐릭터들이 성장을 해왔다. 신파치나 카구라는 물론이고 이미 다 큰 마다오인 긴토키 역시 애니 끝에 성장을 한다. 큐베 역시 성장을 한 것이다. 애니 초반에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본인의 모습을 혐오했고 결국 여장, 남장, 방울찾기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 자신의 논 바이너리 모습을 받아주고 아껴줄 수 있게 성장한 것이다. 물론 성 정체성 외에도 큐베는 외롭고 보호만 받던 도련님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찾은 솔직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인간적으로 성장했다. 나는 사실 은혼에 빠지기 전까지 애니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 뭔가 애니에서는 여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맨날 남자 여자를 엮어서 헤테로 로맨스로 끝내는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더 확립시키는 데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은혼 역시 완벽하지는 않다. 성소수자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게이들을 놀린다던가 사이코도 큐베도 결국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에 헤테로 시스젠더가 아니라는 점은 마냥 달갑지는 않다. 그래도 큐베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은혼스러운 위로가 돼주었고 웃음을 주었고 또 응원을 해줬다고 생각하면 은혼이 참 자랑스럽고 또 고마운 것 같다. 앞으로도 애니계 그리고 미디어에 이런 인간적인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다 집어치우고 결론은 큐베는 오지게 이쁘고 멋있다. 끝!